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다시 복습해 드리면요. 417페이지에서 자산세의 기준일은 6월 1일로 되고, 그리고 납부 기간을 물어볼 때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2분지 1에 대한 내용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에 대한 내용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주택에서 세액 금액이 껌 20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괄 고지한다,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그 밑에서 토지에 대한 내용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 기간으로 나오죠. 그리고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오겠는데, 맨 위에서 동그라미 1번 재산세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에 대한 내용은 각기 재산마다 고지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그래서 포인트는요,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이제 배울 내용으로서는 417페이지에서 3가로 납세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에서 다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정리해주면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제상에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해당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옵니다.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내용 알면서 여기다가 대입시킵시다. 재산세에서 납세지 하나 여쭤볼게요. 재산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거기에서 1번 토지를 있으면 토지 소재지,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시, 군, 구. 시군, 구에서 징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재지, 시, 군, 구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 됐으면 물건, 건축물, 소재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으셔야죠. 시, 군, 구. 주택에 대한 내용, 주택, 소재지, 시, 군, 구로 나와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선박에 대한 내용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답으로 만들지 않아요. 답을 만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십시오. 보시면 될 것이고, 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문제로 나올 때 문제에서 틀린 것 하잖아요. 하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서 선박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는 맞게 준다는 얘기예요. 맞게 적어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옳은 것 였으면요. 1, 2, 3, 4, 5 했을 때 선박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틀리게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안 만들거든요. 답을 안 만드니까 이 내용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되겠죠? 그래서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답을 내는 거지, 선박이랄지 항공기로서는 답을 내지 않는다니까 그 내용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일단은 학문학과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용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41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먼저 예습 차원에서 체킹해 줄게요. 소액 징수 면제에서 거기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거기 밑줄. 설명드리면은요, 요 소자가 적을 소자예요. 액자가 세액 액자예요. 세액 금액이 적었으면 징수하지 않겠다. 그 세액 금액은 2,000원 미만으로 됩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2,000원 미만이나 숫자가 나왔겠는가? 그 원인 설명해 줄게요. 방금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거기서 발부로서 징수한다겠죠. 이 내용 알면서 연결해 봅시다. 지자체가 재산세 세액을 산정해 보니까 그때 세금액이 1999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등기 우편에 의해서 거기서 나갔을 때 등기 우편 요금은 1960원인가 될 거예요. 1960원 등기 우편 요금 내고 또 거기서에 대한 이유로서 봉투 구입해야죠. 봉투 구입하고 그리고 또 봉투에다가 글 적어야죠. 납세문은 누구다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적어지면 요 이익값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1999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소요된 비용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그만 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 아시겠죠? 그럼 뭐니까 2,000원 미만이에요. 2,000원 미만. 미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이유로서 물납과 분할 납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체킹해 줄게요. 동그라미 1번 물납. 밑에 줄.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거기 체킹.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체킹.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물납 허가할 수 있다. 밑줄. 동그라미 2번에서 지자체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재산세 납부세 500만 원 초과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일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거기 밑줄.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물납이란 말은 물건 납부를 말합니다. 세금 납부의 원칙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건데 물건 납부를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이에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물납 옆에다가 적는 것은 이렇게 적으세요. 재산세만 인정. 시험 범위 내에서는 재산세만 인정됩니다. 물론 국세에서 상속세에 대한 내용도 물납을 인정되고 있는 건데 상속세는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빠졌어요. 8월달 되면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넣지 않겠다라고 공고합니다. 그러면 상속세에 대한 내용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이다. 이걸 아시라는 얘기죠. 재산세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일 때 납부됩니다. 그런데 분납에 대한 내용은 분할 납부를 말해줘요.
이 물납에 대한 숫자와 분할 납부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혼동돼요. 그 혼동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라도 일단은 적어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천이니까 자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 그거 되겠죠? 그 다음에 분오니까 분납은요 500만 원 초과.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요 물납이 없어요. 아까 물납은 어디만 있다겠습니까? 재산세만 있다겠어요.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냐? 분납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 분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 이런 내용으로서 물천, 분오, 양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재산세에서 물납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으로서 납부케 만듭니다. 어느 때요? 재산세가 1천만 원 초과일 때입니다. 자 보세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납부케 합니다. 매년마다 납부케 하는데 매년마다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을 현금으로 계속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현금 납부하기 못할 때가 있어요. 현금 납부하기 못할 때는 나는 물건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납세자가 물납에 대해서 신청합니다. 신청해 주면 지자체가 어느 물건으로서 물납하라라고 물건을 정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물건이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서 물납하게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 관할구역 내로 간다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된다. 왜 여기에 대해서 관할구역 내 이 말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는 시, 군, 구가 징수하죠. 아까 시, 군, 구세 그랬잖아요. 시, 군, 구가 징수하면서 시, 군, 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거예요. 시, 군, 구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관할구역 내로 가야 되겠죠. 각기 시, 군, 구마다 경비로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관할구역 내로 갑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함으로써 이 부동산의 관리 적당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야 돼요. 앞으로 당겨줘야 그 사이된 기간 내에서 지자체가 그 부동산이 관리 적당 유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신청은 언제까지 하겠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자, 적어지면은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요 10일 숫자는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세요. 잡는 건 여기예요. 전이에요. 전까지 신청. 전까지 신청이다. 자, 이제 거기 적을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그라미 1번 물납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자의 나오죠. 그 자의 옆에 신청에다가 또다시 밑줄 그리고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신청에다가 적는 것은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으로서 적고요. 그리고 분납이란 말은 현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거예요. 현금 분할 납부하는데 어떤 때 분할 납부하냐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일 때 현금으로서 분할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한다.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서 보니까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상가 건물을 보유한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뭐가 적용될까요? 재산세가 적용되겠죠. 재산세가 적용되면서 상가 건물 보유에 대한 이유로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나가져요. 그럼 이 고지서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라고 납부기한 적어지겠죠. 자, 고지서에서 이렇게 고지서가 이렇게 적어지는데 적어지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세의 금액은 90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서 적어놓고 그리고 언제까지 납부하라. 납기는 언제 됩니까? 안 되면 다시 복습합시다. 다시 합시다.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2분지 1, 이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지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주택 세액이 껌은 20만 원. 껌은 주택에서만 나온다. 주택 세액이 20만 원이었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럼 여기다 대입시키니까 이건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니까 납부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9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요 기간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기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여기에서 분납하겠다, 분할 납부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냥 신청해요. 신청하는데 이 신청에 대한 내용 언제까지 신청이냐면 현금 납부죠. 현금 납부니까 현금의 관리 적당 의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지자체장으로서요. 자, 부동산은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야 되겠죠. 이건 알아야 되겠는데 현금은 은행에 넣어두면 되거든. 그러니까 관리 적당 의무를 알 필요가 없음으로써 이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 4가지 신청이에요. 납부기한 4가지 신청으로 됩니다. 납부기한 4가지 신청하여 줬으면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일부분에 대한 내용은 5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이하였으면 50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900만 원이죠. 900만 원이니까 얼마일까? 일부가요. 400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500만 원 납부하고 500만 원 초과된 400만 원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된다. 2개월 내에 분납된다. 이런 내용 나와져요. 일부분에 대해서 전부 아닙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된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로서 징수한다겠어요. 거기서 징수하니까 이 고지서에 대한 내용을 2개로 나눠서 적어져요. 2개로 나눠서 자, 한번 볼 때에 한 장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에 대한 내용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의 금액은 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장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초과된 금액이죠. 그래서 얼마? 400만 원. 400만 원이고요. 납기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 경과로부터 2개월 내거든요. 2개월 내니까 8월, 9월 이렇게 되죠. 그래서 9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9월 2개월 내니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적어져요.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된 것이 바로 분납됩니다. 그래서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2개월 내에 분납되는데 수정하여서 구분 고지한다. 이거 되겠죠? 자, 어때요? 이걸 고지서를 수정하죠. 이렇게 수정해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고지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법전에서는 이게 한 문장으로서 이게 몇 줄이냐? 5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요. 법전 그대로 나오니까 5줄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5줄을 전부 다 읽어보면서 그 문장에 맞는가 틀리는가를 구별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힘드니까 단어상으로 구별하시는 얘기예요. 어떤 말이 있으면 되겠어요? 수정, 구분, 고지.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기본서 나오면 분명히 이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5줄로 돼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체킹해 줄게요. 일단은 수정, 구분, 고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7가로 부가세. 아까 부가세 복습했죠? 부가란 말은 붙인다는 거예요.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는 시험에서 그 숫자가 맞게 적어질 거니까 숫자 외우지 마세요.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리고 국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갑니다. 교재 보시면 422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나오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곧 있으면 일괄적으로 이거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입니다. 이게요. 전면 개정된 거니까 이 내용 알 필요가 없어요. 기본서 나올 때에 한 1월 한 15일 정도 될 때, 그때에 얘기한 내용을 만약에 개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나왔다면 추록으로 해가지고 여기 유인물로 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거 완전 개정이거든요. 여러분들 뉴스 안 듣습니까? 뉴스 안 들어요? 하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뉴스 안 듣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뉴스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다고 나옵니다. 아직 국회는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랬으니까는 여기다는 개정이 될 거니까 이 내용은 전부 다 여기서는 버리시고요. 버리고 소득세로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서 소득세 하는데, 어떠한 세금이든지 제일 먼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봐야 돼요. 법률적 근거가 세원입니다. 그리고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예요. 이제 새로 오신 분은 나는 여기서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소득세부터. 그러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교재부터 체킹해 줄게요. 학원만 나오면 예습 복습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죠. 1가로에서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다. 여기서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세원을 말합니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원하는 국세이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소득세는 그 옆에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때의 납세의무 확정. 거기 밑줄. 그리고 밑에서 3가로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 밑으로 두째 줄 첫 글자 하는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중간 정도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 과세. 거기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분류 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옆에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 밑에 줄에서 퇴직 소득, 양도 소득에 대해서 분류 과세한다. 거기 밑줄. 그리고 사가로 과세 기간에서 밑으로 두째 줄, 첫 글자가 원칙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리고 D페이지 434페이지 디귿 1번의 소타이틀인 디귿 납세지. 그 옆에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거의 밑줄. 이제 ESPS니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릴 때 어느 세금마다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이 세원 그랬죠.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는 소득이니까 소득세의 세원, 법률적 근거는 개인의 소득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개인의 소득은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니까 개개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소득을 법에서 기록을 해줘요. 저희는 기록한다는 걸 보고 열거한다는 겁니다. 그 열거된 소득을 본다면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소득, 배당금을 받았으면 배당 소득,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으면 근로소득, 사업화했으면 사업소득, 연금 받았으면 연금소득, 부동산을 팔았으면 팔다가 양도입니다. 양도소득, 퇴직금 받았으면 퇴직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양도,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득에 대한 내용은 기타 소득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이 열거된 소득이 일정 기간,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기간 그럽니다. 과세 기간,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에 대한 내용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어떤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사이 기간에 이러한 소득이 발생됐으면 그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 나오겠죠. 합쳐서 과세한다.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은 종합과세라 그래요. 합친다라는 내용이 종합적으로 과세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이 원칙이 있으면 예외 있죠. 자, 예외적 내용으로서 분류과세가 있어요. 분류과세. 이 분류과세란 말은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세 개로 분류해서 과세하겠다. 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분류니까. 세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떻겠습니까? 합쳤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요? 합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겠다. 라는 이유로서 따로가 뭘까요? 구분과세다. 이 내용이 바로 분류과세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양도. 또 하나는 퇴직.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뭘까요? 합친 거 종합소득세. 얘가 이제 종합소득세. 합치니까 종합소득세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어때요? 혼자 따로 하니까 양도소득세. 혼자 따로 하니까 퇴직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지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은 합친다, 따로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나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해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줘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볼 때 모든 세금은 제일 먼저 납세금 성립되고요. 그리고 세금액을 산정한다, 확정. 그리고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금은 소멸된다. 성립, 확정, 소멸을 다 따라갑니다. 이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성립, 확정, 소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줄 때 A라는 사람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서 행하는 내용으로서 가정합시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근대판 만우절에 대한 내용은 4월 1일. 4월 1일 날짜에서 이분이 퇴직하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은 노태우 거짓말한 날. 6월 29일 날. 이 날짜에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해보죠. 그리고 이 과세 기간에서 A에게 나타난 것은 요 내용만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나옵니다. A의 소득으로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죠. 근무했으니까 근로소득.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소득. 그리고 6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요 세 개의 소득이 누구 소득? A란 개인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떨까요? 합쳐야 돼요? 따로따로 가야 돼요? 따로따로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할 때. 합쳐줘야 A라는 사람이 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쳐서 과세한다? 뭐라 그래요? 종합과세다. 이러고요. 그리고 언제 합칠까요? 12월 30일 합쳐요. 이게 바로 성립이에요. 성립. 이거 성립. 자, 소득세에서 납세 의무 성립을 물어보잖아요. 성립 물어본다면 빨리 연상하는 것은 연말 하세요. 연말 이렇게 연상하니까 답은요. 과세 기간 끝나는 때로 되겠죠. 그래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연상하는 것은 뭘로? 연말로 연상하고요. 끝나는 때 성립됐어요. 그래서 성립됐는데 성립됐으면 세금액 산정해야죠. 세금 산정이 바로 뭐였냐? 확정이었어요. 아까 복습했잖아요. 자,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되는 것이 확정입니다. 그리고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의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된 경우가 결정입니다. 그럼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하고 있는 세금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를 등기부에 의해서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 세금은 지자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고지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 보유 외 세금은 몰라요. 모르니까 이건 뭘로? 신고입니다. 자, 이제 볼 때 구별점. 결정은 어느 세금? 보유했을 때 세금. 그리고 보유 외에 대한 세금은 뭘로? 신고. 이제 해볼까요? 취득세 어떨까요? 신고죠. 등록면서도 신고. 자산세는요? 결정해서 고지서 나간다. 이거예요. 왜? 납세자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요. 또 소득세는요? 신고. 자, 보세요. 여기에 12월 31일 날 시점, 이 시점에서 A의 요 합쳐진 금액이 얼마인지 국가가 알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A에 대해서 너가 신고질한 겁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다음 연도. 성립이 연말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 하겠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함으로써 세금액이 확정된다. 그러면서 이 신고 기간을 보고 확정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자, 문제상에서 확정 신고 기간을 물어본다면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리고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신고하겠죠. 그럼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 가지고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요 세율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됐어요. 자, 여기에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구별점은 간결하게 하세요. 문장에서 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 누진세율. 합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요. 비례세율.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어떨까요? 비례세율. 그러겠죠? 취득세, 비례세율. 등록면허세, 비례세율.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러면요.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합쳤죠. 뭐였어요? 누진세율이에요. 하나 또 보세요. 재산세에서 주택 나오죠. 주택에 대한 내용이 곧 뭐였어요?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합쳤으니까 재산세에서 주택은 뭘로? 누진세율.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이걸 합치잖아요. 합치니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로서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로 나옵니다. 그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엄청 크게 나온 것이 누진세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전기요금 아시죠?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누진율이 적용돼요. 누진이 적용되니까 전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이에요. 전기요금은 아주 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진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집이란 말은 세금액이 합침으로써 크게 나온 거예요. 그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큼 어떻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퇴직 보세요. 퇴직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입사하여 가지고 1년 근무했으면 퇴직금 한 달 붙죠. 1년 더 근무했으면 한 달 또 붙어요. 근무하면서 퇴직금들이 계속 누적 되오다가 퇴직할 때 일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액이 어떨까요?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하다가 IMF 때 명퇴했다 하면은 그때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1억 9천, 2억, 2억 1천 이 정도 받고 명퇴했습니다. 그 명퇴했던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근로사업과 합쳐요.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적용하였다면 여기 끝세율 적용돼요. 끝세율 적용됨으로써 이때 납부할 세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공제했던 금액이 아주 큰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돼요. 어때요? 너무 크죠? 이게 이렇게 합쳐서 결집된 세액으로서 크게 나오니까 이건 합치지 않겠다. 혼자 따로 계산하겠다. 라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따로 계산해서 이럴 때 신고합니다. 그리고 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나타나는 소득이죠. 매년마다 나타나는 소득을 보고 저희는 경상적 소득 그래요. 이런 경상적 소득은 원칙, 합쳐요. 합쳐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서가 몇 장 될까요? 2장. 여기는 합치니까 종합소득세, 혼자 따로 되니까 퇴직소득세로 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도 퇴직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적되고 온 것이 바로 양도예요. 자, 보세요. 이때 시점에서 A가 토지를 취득했다 합시다. 그리고 1년 보유했으면 보유 이득이 나오겠죠.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 이득이 나오면서 누적돼요. 퇴직과 똑같죠. 또다시 1년 더 보유했으면 보유 이득이 나오면서 누적됩니다. 그럼 계속 보유하면
보유 이득이 누적 되어 오다가 여기에서 팔았어요. 팔다가 뭐냐면 양도. 팔았다, 양도했다면 누적된 보유 이득이 일시에 나오죠. 그 일시에 나왔던 보유 이득을 퇴직 근로사업과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적용되면은요, 세금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따로 계산.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서가 몇 장 될까요? 석 장. 하나는 합친 거 종합소득세. 하나는 따로 된 거 퇴직소득세. 하나는 따로 된 거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올해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서. 올해 나온 거 이게 나왔죠. 뭐였으면 양도소득. 옳은 것을 찾아라 하면서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구분과세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옳은 거니까. 되겠죠? 이게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혼자 따로 과세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정 신고를 물어본다면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물어본다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성립 물어본다면요. 연말이니까 끝나는 때에다가 답할 수 있어요. 되겠죠? 이게 또 올해 시험이에요. 소득세의 납세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 연말, 끝나는 때로 되는데 끝나는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참 방금 체킹해줬고요.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또 뒤로 가셔서 434페이지에서 디귿에서 납세지 나오죠. 납세지. 아까 제가 문장 쭉 가볼 때 납세지란 단어 아니면 관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해당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온다겠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요 소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 국세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주소지로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주소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그 옆 페이지 네모 2번 양도 소득세로서 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